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자금이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동전주가 잘 갔던 것도 재미없는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가 쉬는 것 같더니 신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 종목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주, 철강,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렇게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급등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재미없는 증시 속에서도 급등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매일 이슈와 테마가 바뀌면서 놓치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증시의 방향성을 봐야 종목의 흐름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전주가 잘 갔던 것도 재미없는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전일 하락 이후 오늘의 캔들 모양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저점을 잡고 미약하나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횡보하며 지루하고 힘들거나 재미없는 시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FED,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7월 베이지북에서 경제 성장이 탄탄해지고 있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기류가 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베이지북에서 부족이란 단어가 77회가 나오며 32배 나왔던 델타 변이보다 더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규모 공급을 시도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자금이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물론 옐렌 장관은 의회와 협상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이런 것도 증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증시는 재미없고 엔터주, 게임주는 돌발 악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보유 종목만 보고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과 상승 종목을 찾아보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매일 새로운 종목들로 실력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읽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이번 주 마감을 보면서 다음 주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예상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증시와 함께 당일의 흐름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꼭 이 점 확인하시고 짧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가 쉬는 것 같더니 신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NF,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가 계속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CIS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CIS는 저번 주에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 급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도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CIS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 올해 들어서 1월달부터 계속 하락 추세로 내려왔던 주가가 7월달에 한번 저점을 뒤든 후에 박스권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밑꼬리가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캔들이 2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통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 있지만 이탈하지 않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치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와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확인해보면 작년 코로나19 이후로 상승했지만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85,000원 구간이 저항 라인으로 65,000원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이동평균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고 골든 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일진 머티리얼즈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밑꼬리로 달고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해줬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면 1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포스코 그룹의 네트워크를 연계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근 5개월 동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 평균선도 모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 종목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2차전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IT 공정용 테이프의 개발 및 친환경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8월 달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친환경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하반기에 계속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이 종목도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산업 관련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입재 감소로 유통가격 상승과 조선업계와 후판가격 협상 완료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사와 철강사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후판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하반기 가격 협상은 철강업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반기 후판 가격을 40만원 정도 인상하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좋았던 철강업계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철강 관련 종목으로 고령제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제강이 영위하는 선제사업은 선제, 로프, 기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수선제 2차 가공업체 중에서 생산 능력 및 판매 실적 모두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지지라인을 완벽하게 잡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하락을 보여줬는데도 21선을 완벽하게 딛고 반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종목도 다시 상승으로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21선을 이탈하지는 않는지 본 다음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은 주물을 제조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2.9%가 증가했고 시장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영화금속은 6월 달에 상승한 이후로 7월 이후로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었고 지금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면서 5일선을 완벽하게 딛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까지 올라갔던 그 구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275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겠지만, 빠지게 된다면 2250원 부근까지 밑으로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화금속은 신공항 관련주, 철강,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렇게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가 하나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은 철근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 및 판매처 다각화, 신규 취업 창출 등으로 수익 창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4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바꿔주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을 지지라인으로 두고 어제 오늘도 121선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거래량도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하반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기대감만 있다면 주가는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제 단일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 등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철강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8월 말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올라갔던 구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포스코가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른 철강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평균선도 골든크로스를 보였고 추세를 바꿔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는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주는 월요일은 상승했지만 화요일부터 계속 하락해서 아쉬움이 큰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저번 주 관심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서 다음 주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주 증시에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